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들 교재 118페이지요. 6번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지금 우리 등기 신청인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권이 있는 자가 등기 신청을 해야 결국은 등기가 각하되지 않고 가겠죠. 그럴 때 등기 신청인들 요번에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을 때 포괄 승계인 대표적인 예죠. 그럴 때 등기 신청을 한다. 이제 크게 보면 그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는요, 대개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한 이후에 이제 어떤 등기 원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이런 그 처분 등기들 이런 게 이제 들어갈 때 상속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가압류 등기 들어갈 때 촉탁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 우리가 그렇게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인 얘기하면 결국은 상속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1번 문제 먼저 볼까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지금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 한번 보실까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여기에 포괄 승계가 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의무자에 대해서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의무자도 마찬가지로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뭐 굳이 이제 옆에서 그림을 이제 본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갑에 뭐 예를 들어서 X토지에 대해서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발생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갑이 사망, 그죠? 자, 이거 매매에 의해서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여기 등기 의무자고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했고 여기에 이제 포괄 승계인 병이 있다. 그럼 병에 의해서 이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가 되느냐? 된다라는 얘기죠. 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된다는 거. 뭐 거꾸로 저 앞에 부분은 그거죠. 여기 권리자 쪽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의란 자가 포괄 승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전 등기 신청해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무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가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대위 등기 신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 등기 신청. 대위 등기한다. 대위. 대신해서 등기 신청한다는 얘기죠. 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거 있었죠. 대위권. 그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 근데 요거를 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하고는 등기 신청 자체를 대위로 채권자가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대리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대위 신청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게 이제 법무사 시험 문제였네요. 올해 법무사 시험 문제. 자, 4번 가보세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는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 등기를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 등기 요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있다.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 그 가압류 등기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부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갑명의로 돼 있을 때 A
X라는 토지에 대해서 자 갑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승계, 포괄 승계, 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 상속인.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는요 누구에 대한 채권자냐? 을에 대한 채권자예요. 을에 대한 채권자. 요 채권을 가지고 문제는 가압류를 지금 하려고 그런다. 가압류를 한다 그러면 어떤 뭐 부동산이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을 앞으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요거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상속 등기 요거 안 했어요. 요 상태에서 A가 가압류 등기를 바로 여기다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중요한 건 가압류 결정상에 보면 채무자가 누구로 나와요? 을로 나오는데 그 가압류 등기를 할 대상은 X토지죠. X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등기부상은 갑으로 돼 있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 가압류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대위 상속 등기를 거쳐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채권자로서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A가 여기다가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위를 거치지 않고 간다 그래서 틀렸어요. 대위를 통해서 거쳐야 되죠. 상속 등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이게 시험 문제가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지문들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법원 승진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준비하면서 인접 비슷한 직렬이나 또는 자격증이나 이쪽에 시험에 그 해당 과목들 문제까지 지금 우리 기출로 해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대개 이제 보면 승진이나 이쪽 시험 문제들이 조금 지문이 짧은 편에 비해서 법무사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지문들이 깁니다. 근데 승진 시험이든 뭐든 이쪽 시험들도 지금 점차 지문들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빠르게 빨리빨리 읽고 좀 우리가 체력적으로 놓고 많이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 추세가 이렇게 시간은 주어진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번이죠. 11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2번 볼까요? 채권자의 대위 신청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걸 기록해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거 기록하는 건데요. 등기관이 기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대위 신청을 했을 땐 피대위자 있고 대위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이나 인적 사항들 이런 거 기록을 할 때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좀 달라요. 어차피 대위 원인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요 부분이요. 피대위자는 이것까지 들어가는데 대위자는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치사하지만 요게 피대위자 그러면 요것까지 해서 맞아요. 근데 그냥 대위자 그랬으면 요걸 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대위자로 가도 이게 그냥 대위자로 요걸 안 고치고 간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피대위자라고 요걸 고치면 요게 잘못된 거였죠. 그죠? 요걸 맞춘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거다 그러면 요 피대위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잘못된 거. 그래서 피대위자하고 대위자의 그 기록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바쁠 때는 요거 피자 같은 거 이거 싹 생략해버리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좀 주의 깊게 요 부분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가보시면요.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대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위 등기. 자, 1번 보세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구분 건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고요.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보존 등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집합 건물, 구분 등기, 구분 건물,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존 등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보존 등기를 하는데 여기
601호 갑이 지금 보존등기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갑명이고 보존등기 신청을 하는데 중요한 건 보존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구분등기이기 때문에 표제부가 두 개 만들어지죠.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전용 부분에 대한 표제부. 그래서 전체 표제부고, 전체 표제부는 이거 전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용은 요거고요. 그리고 갑은 요거 지금 보존등기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최초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최초로 한다는 얘기는 이거 전체에 대한 게 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등기, 구분 건물 같은 것들 등기할 때는 대개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전용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들 대신해서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아니고 그 표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21페이지 문제.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위에 의한 신청을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3번 가볼까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 포기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고 등기 신청권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한다고 그럴 때는요, 채무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대신하는 건데 중요한 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 등기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없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위하여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없답니다. 없다. 자, 4번. 그래서 우리 해설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22페이지 문제 봅니다. 등기 대위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위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2번 볼까요? 신청 정보로 대위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 대위자의 정보가 등기 기록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자, 대위자의 성명, 주소 이런 걸 제공하는데 아까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어땠어요? 피대위자, 대위자 뭐 등기가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할 때 성명이나 주소 이거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네요.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1번, 채권자의 대위 신청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해야 한다. 자, 기록한다고 그랬죠. 방금 앞에 문제에서. 대위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건 피대위자는 기록을 하죠. 대위자 건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 조심하시고. 자, 2번에 채권자의 피보존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자, 무자력 증명 서면이 아니고요. 금전 채권이 있다라는 그 증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채무자의 무자력 증명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저기 채권자 취소권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얘기할 일이고 이건 대위권이란 말이야.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지금 대신 행사한다는 얘기죠. 대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겠어요? 금전 채권 같은 건 채권이 있다라는 증서 요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냐 자력이냐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채권자가 대위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금전 채권이 있다든가 뭐 이런. 자, 그 서면은 공문서이거나 재판서야 이어야 하며 사문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문서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사문서 또는 압류조서, 뭐 공문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 재판서 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문서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안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여기는 무자력 증명 서면이 아니고 다른 서면, 금전채권 증명하는 서면.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상대방을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 원칙상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을 한다. 뭐 우리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등기 신청을 그렇게 대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대위 등기 신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식의 문장들은 많이 틀리죠. 되게 보면 뭐 절대로 뭐 이런 말들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일단은 뭐 절대로 들어간다는 이걸 떠나서 대위 신청 못한다. 그건 아니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가봅니다. 대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위 등기에 관해서 2번 보실까요?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위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등기를 하면은 채권자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대위 원인을 기록해야 된다. 자, 여기서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다 그러면 이때 채권자의 성명, 얘가 지금 누구예요? 얘가 대위자죠, 대위자. 등기 신청하고 있잖아요. 피대위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대위자하고 대위자하고 등기 기록될 때 저 신청 정보 제공되고 기록될 때 둘이 하나 다른 게 뭐 있죠. 여기는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요거 이런 거 요게 지금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저 채권자가 대위자라는 거 그리고 대위자하고 피대위자하고 기록이 다르다라는 거 이걸 알면 2번이 옳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가봅니다. 125페이지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까요?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의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을 가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자, 체납 처분으로 인해서 압류 등기를 촉탁한대요. 또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채권, 금전 채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한다. 자, 이런 걸 촉탁할 때 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을 가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을 가름하여 그 상속인 대신해서 저렇게 바로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해설에 가보시면요.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인, 상속인, 포괄승계인 이런 가름해서 표시나 이런 것들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가압류 등기 촉탁 그 예규 1432호 5번에 가보시면 가압류 등기 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그런 기입 등기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해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가 바로 상속인한 권리에 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한다 이게 아니고 먼저 대위에 의한 촉탁 등기를 한 다음에 가압류에 의한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다에 가보시면 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에는 압류 등기 촉탁과는 달리 자 요 앞에 있는 요 압류 등기 요거 촉탁하는 것과는 달리 집행법원이 등기 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가름하여 부동산 또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상속이라는 권리 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인에 가름한다.
라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행 실무는 가압류 후 결정상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다른 경우 가압류권자 등의 권리자로 하여금 그것을 일치시키는 등기를 대위 신청하도록 하여 그 등기 후에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체납처분행위가 압류, 이거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 때문에 등기 명의인 갑 A 부동산 X라고 합시다. X 부동산.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을이 지금 상속한 상태인데 아직 상속에 대한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체납된 게 있다는 얘기지. 뭐 갑이 했다든가 을이 이제 세금을 체납했다고 합시다. 을이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래서 그 세금 체납한 것 때문에 여기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명의가 이쪽으로 안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입장에서 어떻게 얘 대신에 가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해가지고 요 앞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체납 처분행위 압류 등기를 해버린다 이 얘기죠. 그렇죠? 가름해서 하는 게 국가, 즉 체납 처분에 의해 압류 등기할 땐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랑 가처분부터는 얘기가 좀 틀려져요. 저거는 사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은 가압류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가 을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변제를 안 하니까 이제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여기다 지금 가압류 등기 하려는데 이게 지금 여기 명의죠. 아직 일로 안 왔어요. 그렇죠? 이럴 때 아까 국가처럼 얘가 요거 갖다가 얘 가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간다고 안 하고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권 요거 행사해가지고 요걸로 갖다가 이전 등기 해놓는다 이 얘기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얘가 대신해서 대위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자기 채권 요거 가지고 가압류 결정 났던 거 가지고 또는 가처분 결정 났던 거 가지고 등기한다. 그렇게 해야지 표현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상속인을 가름한다. 여기는 맞아도 요 부분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번 그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이어서 한 페이지 126페이지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위 등기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세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포기해버리면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가진 뭔가를 대신하는 건데 없는 걸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등기 신청권이 없는데 그걸 대위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10번 문제.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보세요.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 등기의 말소 신청도 대위가 가능하다.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 등기 요거 말소 신청이 대위가 가능하냐 이 얘기죠. 우리가 이제 주택법상에서 예를 들면 뭐 투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되게 뭐 양도 금지나 어떤 이런 금지사항 요걸 부기를 이제 붙여놨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기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고 대신해서 가능하냐 대위가 가능하냐 이 얘기죠. 뭐 해설 한번 보시면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가 요 문제가 아닌데. 잘못 얘기했네요.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3번. 요거 이제 대위 가능하다.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요거 맞고요. 3번 가보시면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청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앞에 처음 이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요거 신청인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 대리인으로서 채권자 대위 채권자 요거는 뭐예요? 대위 채권자 본인 명의로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 대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 대리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해설도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2번은 이거 잘못 아까 뭐 조금 오해하실 텐데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니까 3번 대의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청 대리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신청 대리인이 아니고 대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의권자, 대의채권자 명의로 직접 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자,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등기 절차. 4번 보세요. 등기관이 채권자 대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는 대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의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채권자 대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대의자의 성명. 자, 이런 걸 기록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요. 등기관 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대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대의자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지, 대의원인 이걸 기록해야 된다. 대의자의 성명, 명칭, 그쵸? 대의자의 성명, 명칭.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 기록해야 된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앞에 얘기했지만 요건 안 되죠. 요거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피대위자에는 저게 들어가요. 주민등록번호가. 근데 대위자에는 저게 안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자꾸 지문이 나오는 건 그만큼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기출에서도 벌써. 이 정도 되면 그냥 기억을 하실 것 같아. 이 정도 문제를 하면. 기출문제 이거 빠짐없이 다 해놓았다는 풀고 하는 게 좋은 점은 그거죠. 계속 반복된다는 거.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또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번째 가봅니다. 판결 등 집행 권한에 의한 등기 신청. 판결 등. 우리가 이제 판결, 이행 판결이나 뭐 이런 판결이 떨어지죠.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런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원래는 공동신청주의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요게 판결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상속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되는데 판결 등 집행권한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할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가 문제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유물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공유물 분할을 협의 분할을 하는 게 좋지만 협의가 안 될 땐 결국은 재판상 이제 분할 청구가 들어가서 재판상 분할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거나 물건 하나를 나눠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럴 때 자, 옳지 않은 거 3번 가보세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다. 분할 원인으로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 필지를 세 필지로 갑, 을, 병이 공유자가 분할을 한다. 그러면 요 분필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동시에 이전 등기, 그렇죠? 이 부분은 갑, 이 부분은 을, 이 부분은 병. 어떻게 합니까? 갑을 병으로부터 갑으로, 갑을 병으로부터 을로, 갑을 병으로부터 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항상 이렇게 구분 등기하는 거, 이전 등기를 동시에만 신청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동시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분할이 된 것이고요. 재판상 분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2번 가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판결. 판결. 자, 4번 보세요. 판결에 의한 문제를 넘기지도 않고.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에 대한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자,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에 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등기 원인에 대한 허가서, 예를 들면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어떤 이런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서가 따로 있죠. 관청에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서, 이전 등기 신청에 대한 판결, 이전 등기 해줘라 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또 그런 허가서에 대해서 첨부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허가서 자체는 따로 첨부를 해줘야 된다. 제출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판결서에 그런 허가서가 있다. 허가받은 게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지문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자, 판결에 의한 129페이지 맨 아래에 있네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 승계 집행문의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계 집행문. 자, 1번 보세요.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 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000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000은 이 판결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 자신을 등기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승계 집행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이때 승계 집행문 첨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행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할 때 요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승계 집행문 꼭 제공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자, 해설에 해당 부분 예규라든가 규칙 선례 자세하게 이제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31페이지 문제 가봅니다. 자,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절차.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 보실까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 자, 이렇게 됐다면 등기필 정보 제공될 필요가 있느냐? 승소한 의무자 같은 경우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등기 의무자의 경우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요. 예규 1607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등기 권리자 입장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죠. 등기 관리자는 지금 판결문 들고 단독으로 지금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럴 때 등기필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제공을 합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이때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등기 의무자가 빨리 등기해가라 라고 지금 등기를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본인의 등기필 정보는 어차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거기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정보를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집행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과 집행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결 그러면 일단 이행 판결이나 이런 판결들이 이제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말하는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판결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런 것 중에 이제 이행 판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집행문 앞에서 나왔던 승계 집행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제공이 돼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반대급부의 이행과 옳지 않은 것.
자, 3번. 반대급부의 이행과 등기 절차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첨부해야 된다. 자, 반대급부 이행, 등기 절차 이행. 요게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에 요게 독립적으로 기재가 돼 있대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그렇게 돼 있을 때도 우리가 집행문을 첨부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해설에 보시면요, 이거 조심하실 게 해설에 맨 밑에 해설, 아니 맨 밑에가 아니구나, 그 밑에 박스처럼 돼 있죠. 자,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하는 경우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 판결, 상환이행 판결, 조건부 이행 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그 판결 자체가 선이행 판결이다, 조건부다. 자, 이렇게 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만 등기 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이다. 연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연계가 안 된 상태. 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야? 첨부해야 된다가 바로 앞에 얘기였는데, 그거에 대한 다만 단서잖아.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첨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이제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요? 판결에 의한 경우는 집행문 첨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부라든가 뭐 이런 판결이다 그러면 집행문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각각 독립해서 반대급부나 이런 것들 서로 독립해서 이행하게끔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또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 단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에 대한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 연월일, 등기 원인과 연월일, 이제 기재가 되는 것들이죠. 기록에 기재가 되는 건데, 등기 원인은 뭐라고 들어가야 되고 그 연월일은 뭐라고 들어가느냐, 어떤 날짜가 들어가느냐, 뭐 판결 확정일이냐 선고일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에 관한 얘기야. 자, 옳지 않은 것 4번 가보시면요, 사회행위 취소 판결의 경우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사회행위 취소 판결, 요게 확정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사회행위 취소 판결 나온 거, 그래서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이라고 안 하고 사회행위 취소라고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회행위 취소. 그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선고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정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계속 항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끝나고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얘기. 그래서 판결 확정일 이렇게 됩니다. 선고일이 아니고 확정일. 자, 판결 확정일로.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 났다. 그걸 이유로 등기를 한다. 그럼 등기 원인에는 사회행위 취소라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월일은 등기 그 원인이 발생한 연월일은 우리가 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판결 확정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7번. 판결 등 집행 권한에 의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가처분 결정의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 관리자는 이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가 하나 지나가 버렸네. 판결 등 집행 권한에 의해서.
문제가 하나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앞에 문제. 자, 133페이지 문제 7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판결 등 집행 권한에 의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을 때 3번. 조정조서, 화해조서를 등기원인 증서로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 권고 결정정본을 등기원인 증서로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제공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판결문 대신 뭐 조정을 했다든가 화해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또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이런 거 이제 제출하는 거죠. 요걸 등기원인 증서로 첨부한다 그럴 때는 확정증명서 요게 필요 없습니다. 제출할 필요가. 그런데 조정에 가름해서 그런 결정정본 또는 화해 권고 결정정본 요런 걸 만약에 첨부한다. 요럴 때는 중요한 게 이제 확정증명서가 따로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판결에 가름하는 것들 할 때요. 확정증명서가 붙어야 되는 거, 안 붙어야 되는 거 좀 구분해서 보시고. 그래서 3번 지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가보시면 1번. 재심의 소에 의해서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된 경우. 재심소, 그래서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재심 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건 뭐에서 잘 안 이루어지지 않죠, 재심은. 거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재심이. 어쨌든 재심이 됐어. 그러니까 앞에 확정된 판결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이제 재심 얘기도 많이 나오죠,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된 그 재판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돼 버렸다. 원 판결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재심을 했어요. 요거를 갖다가 뭐야? 취소해버린 거야. 이게 잘못됐다 이 얘기죠, 이게. 취소 이렇게 됐어요. 그 재심 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된 판결에 의해서 맞춰진, 이 판결에 의해서 맞춰진 이전 등기. 예를 들면, 갑에서 을로의 이전 등기가 이 판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재심에서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진 이전 등기 요걸 갖다가 말소 등기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신청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 없답니다. 없다. 이게 말소 등기,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재심의 소에 의해서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말소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승소한. 자, 이럴 때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사회행위 취소 판결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은 사회행위 취소이고 그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확정일이죠. 그래서 등기원인 이거 들어간 건 맞는데 사회행위 취소일 경우에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이 들어간다는 거. 다음 5번에 판결의 주문에 등기 절차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 신청서에 집행문을 제공해야 된다. 집행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것. 그래서 5번도 옳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가봅니다. 8번 볼게요. 판결 등 집행 권한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볼까요?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 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정증서 가지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냐 이 얘기죠. 거기에도 그 공정증서에도 조항 자체가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대요. 이거 가지고 바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증인 해설 가보시면 맨 밑에 134페이지 맨 밑에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 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뭐 기억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 자, 공증인이 이거 작성해서 공정증서 여기에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을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것 3번 볼까요? 3번 갑이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고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요 판결을 받아서요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거나 얼마가 지났건 간에 우리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 신청을 10년이 경과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거를 등기 신청을 했어요.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이게 소멸시효 완성됐는지 안 했는지 그 심사할 권한이 있는 얘기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따로 뭐 주장하거나 재판상 주장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등기관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런 심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살펴보고 나머지 요건들 형식적인 것들 보고 맞으면 기록을 한다라는 것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6페이지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